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예 국민TV 1시간 전부터 와갖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녹화방송 할 것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방송을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트위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3일 전에 뛰어들었는데 벌써 1,500명 정도 팔로워가 됐는데요. 오로지 국민TV를 알리려고 또 우리 청취자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 제가 그런 게 재주가 없는데, 예,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또 트위터로도 생방송 예고드렸는데요. 야당이 요즘 아주 무기력하고 모은 척합니다. 정말 열받는데요. 야당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육회, 상쾌, 통쾌, 정청래원하고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생방송으로 하는 또 저희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자,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예, 저는 절대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날도 녹화를 할 것이냐 생방송할 것이냐 고뇌하고 있지만 어떡하지 여러분? 그날은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시골에 70대 노모가 막내 아들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아무튼간 출석 체크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저보다 더 반가운 손님, 저야 아주 그냥 소박한 시민단체 일개 상근자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야당을 바르게 세워주실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3K즘의 주창자이자 창시자이신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박수 쳐주십시오. 와, 인사해 주시죠. 야성회복, 정권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입니다. 아, 투쟁! 힘납니다. 네. 야성해봉하니까 힘이 나요. 요즘에 대한민국 야당 없는 근데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에서 네. 내가 야성 회복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오자를 냈어요. 야수성 회복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 비서들이 막 웃고 나서 예. 정정을 요청했어요. 정정됐어요. 그래서 야는 들판에 있다는 뜻인데 네. 야당 오포짓 파티 반대도 하고 들판에 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네. opposition party. 예, 죄송합니다. 좀 더 굴리면 opposition party. 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 국어가 안 돼요, 항상. 근데 요즘 보면 야당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성 회복을 들고 나오신 거죠? 들판에 있겠다. 문재인 반대하겠다. 후보를 예. 찍었던 48%가 떠났죠. 그건 뭐냐면 야당답지 못하다. 예. 이래서 떠났는데 그 대선 때 찍었던 48%를 다시 불러 올려면 정청래 같은 최고위원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 위원장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용기를 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야성 회복 믿어도 되는 거죠. 네,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지금 계속 글이 올라오시는데요. 그냥 아주 요즘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바로 그냥 돌직구예요. 민주당 제발 새누리 이중대 그만하자. 박하선 패선부지님. 그다음에 점점점점도 저의 목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대 바로 그거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네. 국면을 바꿔서 네. 130석이 넘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때요. 그때 새누리당이 정말 야당다웠어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 하는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사법을 우리가 그나마 부족하지만 만들었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6일간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데모했죠. 예, 그러니까요. 불법 촛불 집회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싫고 나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간고하게 뭉쳤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결기를 그들은 본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반이 돼서 대통령까지 됐다. 우리는 그러한 결기, 야당다움을 보이지 못했다. 야성과 결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 후보는 아직 등록이 안 되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먼저 등록을 한 거죠? 저는 당대표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등 이인영 의원도 이제 출마했는데 당대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말석 5등이라도 좀 보내달라. 그 순간 당대표가 되겠다. 당대표도 아니고 당대표. 저는 당대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그냥 포를 쏘고 막 전쟁을 치르고 그 순간부터 새누리당을 향해서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포문을 열겠다. 예, 좋습니다. 정말 포문 열 게 너무 많잖아요. 최근만 생각해도 세월호, 정윤회, 그다음에 서민증세 논란, 부동산 사막법 논란 너무너무 많은데 누구도 이렇게 제대로 싸놓은 느낌이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 해전에 출전하면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명의 군사가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도 물리칠 수 있다. 너무 멋있네요. 그 명량에 나오는 대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 야성 회복, 대선 승리의 길목, 명량해전의 울돌목을 지키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근데 제가 방금 오기 전에 트위터로 확인했는데 저도 지금 트위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트위터에 뛰어들었다는 걸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만 트윗 확보해서 국민TV 알려보세요. 제 모토입니다. 10만 트윗 확보하여 국민TV 알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육개 삼개 통쾌한 야성 오늘은 저에게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트위터 홍보를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야성 회복 좋은데 정권 교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트위터에 분명히 정권 탈환이라고 하셨거든요. 교체는 너무 얌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저 날강도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가져와 오셔야죠. 제가 탈환이라 이렇고 여기 와서 교체를 하시죠. 제가 탄환이 되어서 탄환을 하겠습니다. 탈환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여기 으라차차 오시기 전에 트위터에는 야성 회복 정권 탈환 제가 지금 써놓으셨거든요.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슬로건의 뜻풀이는 우리 공동의 꿈,
우리 공동의 목표 이것을 슬로건이라고 한대요. 예. 슬로건을 야성 회복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트위터에는 아무튼 조금 더 트위터에는 이제 뭐 슬로건을 정할 때는 당내 또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톤다운해서 한 것이고 트위터에서는 정권 탈환.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치즈는 알았고 그리고 캐치플레이즈의 뜻풀이는 그런 공동의 꿈 목표 슬로건을 이룩해 나가는 방법 수단 이거를 캐치플레이즈라고 하는데 그것은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정청래를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 오케이. 그런 좋네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후보는 지금 몇 분이 아까 저는 뭐 관심 없어요. 당 대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 대표. 당 대표가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분리 선거. 그래서 그쪽이 네 분이 이야기되고 있고 문재인, 누구죠? 정세균, 박지원, 이인영 이렇게 네 분.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최고위원은 누구 나오신 거죠? 최고위원은 정청래 외 다수. 다수. 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하면 굉장히 이미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신 거로 정청래 의원님이. 그건 아직 모르고요. 저는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선거운동은 등록은 30일이고요. 29, 30인데 제가 출마 선언도 제일 먼저 했죠.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빵이 선빵. 그래서 선빵을 선빵. 날렸고 29일 날 등록할 때도 선빵 1번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1월 7일 날 컷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은 8명으로 추리고 그중에 5명을 뽑는데 8명까지 나오면 컷오프가 없고요. 9명이 나오면 1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컷오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당원과 대의원 사이에서는 좀 지지세가 좋대요.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컷오프는 중앙위원급만 해요. 380명 정도. 중앙위원만?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상임고문단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서 지금 열심히 지역위원장님들, 현역 국회의원님들 그게 의외로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지지는 높은데 혹시라도 당에는 약간 국민적 지지가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정 의원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 높은데 당이 굉장히 이제 힘들 말하는 희마리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분이 막 입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밉보였다. 그러면 잘못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제 말이 저는 솔직히 뭐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것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얼마 전에 정봉주의 전국구 나갔는데 봉주 형이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 옳다. 맞다. 그런데 에티튜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에티튜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덜 불편하게 앞으로는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묘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봉주는 교묘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야. 저도 교묘하게로 방금 들었는데 그 농담이시구나. 근데 사실 의원님 저는 뭐 감시하는 입장이다 응원하는 입장이다 한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스스럼없이 지역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고 이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국회의원 진정한 주권자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야당 나와야 되고. 근데 제가 17대 국회의원 됐을 때 세 가지의 국회의원의 생활 신조를 잡았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과 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이 되자. 이거였거든요. 첫 번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과도 친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력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갖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바꾸기로 했어요. 국회의원과도 친한 국회의원이 되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당내 이런 최고위원 선거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떨리시기도 하겠네요. 의외로. 처음에 뭐 우리 보좌관들은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근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저는 뭐 그냥 다음 총선에 마포구에 출마하면 되니까. 근데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같은 사람 한 명은 최고위원회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술자리 농담으로 당을 한번 확 휘저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을 좀 바꿔보자. 바꿔보자. 근데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원들이.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50명 이상 물어보겠다. 예. 그래서 동료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 한 70여 분한테 제가 예. 물어봤어요. 예. 자문을 구했죠. 그랬더니 99%도 아니고 100%가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최고위원에 있어야지. 예. 모두 다 정청래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최고위원 9명 중에 선출직 5명이고요. 예. 그중에 최고위원회 할 때 정청래 같은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잘못 갔을 때 길목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좀 해라 하고 저는 솔직히 좀 반반이면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거의 100% 가까이가 정청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를 길목을 지켜라. 네, 영랑의 이순신 장군님처럼. 지금 뭐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지금 새정치 보면 일본의 민주당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와이나님께서 실망해서 탈당하고 싶었지만 뜻 있는 한 표 행사를 기다리는 민주당입니다. 한 표는 확보되셨습니다. 정청래 만세. 뭐 가자동 특파님께서 이제 풍자네요. 새정치 민주연합, 새누리 민주연합 부분들 털면 털기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의원님 화이팅 믿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댓글이 엄청 폭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의원을 거의 절반 가까이 지지했던 수없이 많은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 지금 절반? 아니 심지어 3분의 2 정도 떨어나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엊그저께 모 의원이 교통방송에 이제 저 전에 나오셨는데 저번에 80석 했다가 이번에 130석 얻었는데 더 잘한 거 아니냐 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자를 촉통하고 있어요. 근데 안진걸 랭크가 말이 좀 더 많으면 안 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게 버릇인데 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야성 회복을 할 것인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성 회복 정권 타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사실 제가 무슨 최고위원을 예정하고 뭘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을 가니까 이러저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요. 제가 뭐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정신적 새누리당은 아니냐. 최저위원 같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용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한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부산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인데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방 광역의회를 약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적어도 광역의원 정도면 국회의원 지역구에 2명이거든요. 제 지역에도 서울시 의원 2명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한 10명 가까이 인턴까지 보좌관을 쓸 수 있는데 광역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복사하고 자료 찾고 커피 타고 하는 것을 혼자 다 하니까 한 25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감시하냐. 그래서 이건 아니다. 뽑아졌으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광역의회 의원은 한 6급 상당의 보좌관을 하나는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광역의원들이 우리 당 광역의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이게 19대 들어오자마자 이 법을 냈고 사실 유정부 그 안행부 장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한 사항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이런 문제 하면 항상 이게 예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참여연대 같은 데서 반대를 좀 해요. 아니 이건 찬성합니다. 이건 찬성하죠.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그러면 풀뿌리 정치 활성화 그다음에 특히 지방 권력 감시를 위해서는 아직 기초의회까지 모르겠는데 광역의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대신 좀 이렇게 절충을 하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가면 광역의원들이 저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생각해서 세월호 24일 단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 누구나 다 특히 우리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때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까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24일 단식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가는 부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우리 당원들에게 큰 인상을 줬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정치했는데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원들은 이걸 제일 앞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님도 문재인 의원님 며칠 하셨죠? 문재인 의원은 열흘째 그만두셨죠. 11일인가 하시고 제가 의원님은 갈 때도 보니까 맨날
단식하고 계셨잖아요. 예. 저 맨날 단식하고 있었죠. 25일째 그만뒀죠. 25일째. 정확하게 만으로 24일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저런 것을 내 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뭘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글쎄 저는 이것이 그게 당원들에게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줬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충격 고통이 엄청 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쉽게 말해 쌩까고 심지어 가이드라인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야당 지도부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 같으니까. 저기 지금 대구 지역 어느 지역위원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예, 문자를 하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문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소개를 해볼게요. 보세요. 문광님께서 정 의원님 담배 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단식하고 계실 때 담배 피우시던데. 네. 담배는 서민증세 해서 박근혜한테 열받아갖고 사람들이 끊겠다는 사람도 있던데 의원님 지금 어떠세요?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아껴서 피세요. 아무튼 줄여서 피시고. 많은 분들이 부산 쪽에 조모 의원님을 비판하면서 의원님이 그분을 좀 혼내줘야 된다는 글이 많이 왔는데 뭐 좀 민망한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도. 예. 의원은 저한테 계속 그래요. 정청래 의원은 나를 비판했지만. 예. 정청래 의원을 나는 어디서든 비난하지 않았다. 비판하지 않았다. 예. 그건 좀 참조해둬라. 본인은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두 분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매너나 뭐 예의는 있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정 의원님, 나는 정 의원님 한 번도 비판 안 했습니다. 저 비판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좀 사람이 약간 좀 숙연해지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쨌든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3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변한 당직을 못 맡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걸 호소를 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네, 조경태 의원한테. 최고위원 되셨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나도 그때 굉장히 호감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너무 실망을 줬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좋습니다. 아무튼간 뭐 할 말씀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 북두칠성님이 굉장히 재밌네요. 청명님 나오셨네. 꼭 마포구로 이사가서 형님 지옥꿈이 되는 게 꿈입니다. 와, 너무 재밌는데 이런 분도 계시네요. 아니 저는 얼마 전 트위터를 보면서 야당다운 야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트윗 멘션을 보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이제 댓글도 올라왔는데 제가 오죽하면 최근에 어쨌든 각종 민생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대변이 안 되니까 저도 좀 화가 나고 또 서민들 피눈물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새누리민주연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했더니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저 공약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운동한테 죄송하긴 했는데 방금 계속 정책을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은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산 경남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취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인구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는 100년 해도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야권 지지율이 취약한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면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걸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지역의 취약 지역에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예를 들면 경남 지역, 부산 지역, 뭐 강원 지역 이렇게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비례대표 경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1등으로 올라온 분들을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취약 지역은 우선적으로 비례대표로 그렇죠. 배려. 보통 22번, 23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번 안에 6명을 먼저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경남에서는요, 어떤 국회 민원이 있더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원 창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취약 지역이 돼버리죠. 그렇죠. 더 취약이 되고 모든 공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세우고 지역 공약 이런 거는. 그래서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민원 창구를 통해서 실제로 비례대표지만 경남 지역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남, 강원 등 취약 지역의 비례대표 6명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진걸 우리 앵커도 아시다시피 석패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동시 입후보해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배려하는 것이 이제 석패율 제도인데 이거는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은 공약하지 않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일단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이것은 6명을 20번을 배치하겠다 하면 결정하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 때만 중앙당이 신경 쓰고 그다음에 당선이 됐든 낙선이 됐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을 선출을 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최고위원 회의를 하니까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현역 지자체장 중에 아니면 낙선되신 분 중에. 현역 분 중에. 왜냐하면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걸 하려면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하면 그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해줘라. 그렇게 되면 취약지역과 아무래도 지방에 우리 당의 당세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이 정권 탈환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건 이제 전국 정당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원외도 해봤잖아요. 실제로 지역위원회가 거의 불법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진보개혁 진영은 지역에서 정당을 근거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위원회를 합법화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불법이거든요. 지금 당원협의회만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진지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을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면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당 정신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야당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국 정당화를 위한 방안, 지방과 중앙과 연결고리 이것은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하는 신념과 거의 흡사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정당화를 해서 취약 지역의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것이 저의 이제 전국 정당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 정책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열린 정당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결합하지 않으면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도 모바일 투표로 여성 비례대표, 남성 비례대표 한 명씩을 뽑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당은 SNS, 모바일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걸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를 봤다 이런 거죠. 21세기의 SNS는 이미 시대 정신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툴이지만 이거 하나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그 내심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면한 정당은 안 된다. 그래서 온오프 네트워크 결합 정당 이걸 통해서 우리의 튼튼한 SNS 기반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또 제가 SNS는 조금 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팔로만 한 15만 명? 팔로는 몇 명 안 됩니다. 아니 10만 명. 10만 조금 넘었어요. 12만 명.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1,500명인데. 계속 늘어요 이제. 잘하시면. 근데 온오프라인 그 연합정당은 이른바 문성근 영화배우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성근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고민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 이거 실무도 맡아서 한번 해보고. 그 정정당당 하실 때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당은 지금 그게 답보가 아니라 후퇴를 한 상태고 오히려 SNS 부분은 SNS 자봉단 이런 거 발족하고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여론 조작단을 하죠. 그 사람들. SNS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훨씬 새누리당보다 지금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야당답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당이 굉장히 뭔가 시대 정신에 이렇게 민감하고 그리고 뭐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상 개파를 얘기를 하는데 개파를 해체하는 가장 지름길이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문회를 하면 100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국세청, FBI, CIA 이런 데에서 다 스크린을 해서 문제 없으면 청문회에 올리고 문제가 있으면 백악관에서 불러서 해명을 시켜요. 해명이 안 되면 후보직 박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200~300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지역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30% 이내는 단수공천 그리고 꼴찌그룹 30%는 물갈이 나머지 40%는 경선 이렇게 룰을 잡아놓으면 포스 개파한테 잘 보여서 눈두장 찍어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없어지는 거고 평가 시스템 당내 개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1년 전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하시는데 아직 이제 실천은 되지 않고 있는데 최고위원이 되면 이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그것도 공약이고 정책이네요. 그건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뭐 주로 저는 이제 민생 경제 정책에서 야당이 박근혜 정권 태행을 못 막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일단 그것보다는 정책보다는 일단 야당의 태도, 애티튜드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려고 뭐 언론들도 모이시고 정동영 전 의장께서도 결합한다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있으셔서 좀 이따 또 정책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새정치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비판을 많이 받을지라도 새정치민주당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당을 지킬 것이다.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무리 갈갈이 찢었어도 나는 그 찢어진 정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도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당을 깨거나 뭐 이것도 또 온당치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28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개혁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해서 분골쇄신해서 일신된 그런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새누리민주연합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진짜 없어져 버려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야권이 재편돼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막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마 그래도 어쨌든 130석이 넘는 제1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성을 회복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대변해라 이렇게 촉구할 거거든요. 푸성미사님께서 지역구민입니다. 홈플 입점 저지 투쟁 때 몇 번 뵀던 것 같네요. 화이팅 하시고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응원하시면서도 지역구민이니까 지켜본다라는 분도 계셨고 우리 인천 달봉이님께서 작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조합원 가입해 주셨죠. CMS 조합비 등록도 하셨냐고.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거. 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도 하고 CMS는 안 한 것 같아요. 자발적 구독료 11,000원. 어디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해 주세요. 해야 돼. 중전 아나운서님 바로 해주시고요. 저는 조합원도 하고 11,000원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바로 해주시고요. 기억납니다. 저분이 인천 달봉이님이신가요? 너무 인상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달봉이님.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니까. 댓글 제가 종합하면 일단 김한길 전 대표 때부터 당이 너무 무기력무원칙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도 비슷하다 이런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민생에 대해서도 선명하거나 철학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질문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도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우영근 원내대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도 어쨌든 마무리는 했어요. 우영근 원내대표가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답답하신 부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새누리당 이 어떻게 보면 악다구니를 쓰는 이 새누리당과의 이런 협상 과정의 디테일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냥 당 지도부를 비난만을 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그 협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너무 심하게 반대하니까 이거라도 따냈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원내대표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협상력이라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거든요. 예. 협상은 정확하게 한다면 힘 관계입니다. 예.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당은 공권력, 조직, 뭐 관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협상력을 가지려면 힘을 가지려면 국민적 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기에는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너무 겸손하지도 않고 그나서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갔더니 새누리당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니까 대충 하고 왔다면서 김무성 대표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것 같아요.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보니까 김무성 대표 막 어깨동무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우윤근 대표는 보니까 맨날 이항구 대표하고 뭐 협상만 끝나면 활짝 웃고 사진 찍는데 그 협상의 내용을 보면 야당이 얻은 건 거의 없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차라리 죽도록 싸워갖고 안 됐는데 이것밖에 못 따냈다.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이해할까 말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한번 직격탄으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협상도 해보셨잖아요. 그때 네. 의원님이 그 국정원 어떤 협상이셨죠? 그때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최근에 제일 고생하셨잖아요. 조은진 간사랑 했던 거. 예. 근데 이제 국정원 국조특위 할 때도 그때 권성동 간사랑 밀고 당기기 밀당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 의원님은 뭔가 막 싸우는 모양새가 보였거든요. 밀당도 보이고. 최근에 문희상 위원장하고 우윤근 대표에 대한 사람들 불만은 밀당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수와 같은 얼굴을 한번 보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야당다운 얼굴을. 늘 아니 어떻게 김무성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안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행위 간사도 맡고 계시죠.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조은진 간사랑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올리지 말자. 그게 이제 지켜지고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당이 아쉬운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안행위는 5대5예요. 과반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목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를 지방에서 발행해라. 그리고 이자는 국가에서 내줄게. 이렇게 대충 뭐 야합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그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이에요. 그게 안행위법이에요. 그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은 목적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거예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함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마라. 빚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예산이 없는데 어차피 부족한데 얼마나 지방채 빚을 내서라도 선심성 공약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4가지. 첫 번째가 공유재산 조성에 관한 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 예산, 그다음에 지방채 차환. 이 4가지 이외에는 빚내지 마라. 지방채 발행하지 마라. 근데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하면서 5항 6항에 지방예산 부족분 그리고 6항에 교직원 명퇴수당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예산을 떼우고 메꾸고 국가에서 이자를 해주라. 근데 저는 지방재정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1, 2, 3, 4항과 5, 6항이 병립할 수 없다. 성질이 너무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여야 합의 사항인데 총총래 간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냐. 저는 여야 합의 사항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이다 나는 생각한다. 근데 내가 이 법을 아무리 뜯어보고 심의를 해도 이걸 그냥 통과시켜주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금 책정된 375조가량의 국가예산이 사실상 불법 상태예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그 예산이 사실상 불법 상태잖아요. 아쉬운 건 누구겠어요? 정부 여당이에요. 정부 여당이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건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저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협상을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제가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깝깝한 건 저쪽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길목을 정확하게 딱딱 지켜줘야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면 이번 부동산 이른바 문제 3법도 저쪽은 지금 일면 강남 지층이 하도 촉구를 하니까 애가 탔는데 네. 야당들이나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일면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 개정 약속 확실히 받아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가 이것도 뭐 받아내지 못하고. 못 받아냈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일부 인하했다고 하는데 그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대변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짧게만 설명드리면 2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거 주택임대차법 최장 2년까지 보호해주니까 그때는 약간 8%로 되어 있는 거 6% 조금 낮춘 거 맞는데 2년 내에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문제가 되는 건 이사다니 말잖아. 2년 끝나면 그때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세도 폭등시키고 갑자기 월세로 바꿔달라 그러고 막 심지어 100% 200% 올려달라 하는데 그걸 성과라고 하니까 좀 드릴 말씀 안 돼. 참아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협상의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일부 이해를 할 거예요. 워낙 새누리당이 막대 먹은 정당처럼 하니까. 네. 근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분명히 정보당이 자기들이 애가 타갖고 달려드는 부분. 네. 효과적으로 길목 막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린다면 뭔가 따내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안행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쪽 그 교육감, 우리 성향의 교육감들이라든가 지자체 이런 데서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소연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기 높게 지키고 있어요. 길목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최고위원 되셔서 하고 그러면서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면 당의 체질도 좀 그래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는 체질을 바꾸기 전에 사람 좀 이렇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좀 깡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하고 배짱, 그다음 배포, 그다음에 내가 민초들을 내가 이 정책만큼은 대변하고 관철시키겠다. 이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한 가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담배값 2,000원 인상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안행입법입니다. 안행입법인데 안행이 뭐 보건복지 몇 개 이제 기재에 걸쳐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면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2,000원까지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내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모 의원한테 제가 전화도 받았어요. 우리 2,000원 올리면 우리 총선 어려워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2,000원만 올려요? 이거 5,000원 올려버려. 그냥. 그렇죠. 원래 금연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정도 올려버려요. 그러려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500원으로 하면 정청래 간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나는 뭐 2,500원 거슴돌 받기도 어려운데 그냥 500원 단 깎자는 입장인데 아니면 5,000원 올려버려요. 그냥. 그런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 새누리당 일반 평의원들은 지도부에게 2,000원 올리면 안 된다. 1,500원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묵살이 된 이유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2,000원 올린다고 했다가 500원을 깎으면 1,500원만 올리면 500원 깎은 것은 야당의 공으로 가고 1,500원 올린 건 여당의 과로 간다. 같이 욕먹자. 그래서 그냥 2,000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후문이. 근데 그걸 야당 지도부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제가 최종 협상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당 지도부에 찾아가서 질끈 감고 반나절 파업하자. 최종 이제 타결을 하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담배값 500원 우리는 깎자. 인하하자. 이걸 가지고 하자. 근데 그 순간 이제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 당 지도부에서. 그러다가 탁 깨지면 정부 원안대로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1일 날 예산이 다 통과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낸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정부 여당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정부 원안대로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야당하고 협상한 한 달간 한 건데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이 어금니 질끈 물고 진짜 결렬이라는 각오로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고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아. 그래서 서민증세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같이 건 게 법인세 인상이었잖아요.
하나도 관찰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위안을 삼은 것이 벌어지는 건지 위안을 삼은 것이 담배세를 올리면서 소방세 2,500억 1년에 소방 안전세를 확보했다. 뭐 이것이 이제 뭐 그나마 작은 성과고 위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건 성과고 위안입니다. 성과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큰 건 아니에요. 아니, 담배를 2,000원 올리면 최소 2조 8천억에서 5조 5천억까지 세금이 더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2,500억 소방세로 한 건 뭐 못한 건 아닌데 아니 의미가 있죠. 못한 건 아닌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접세를 통해서 조세 저항도 없어요. 담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담배값을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를 처리하고 서민 증세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 번번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번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 터진다는 거죠. 하여튼 저도 최고위원이 돼서 국민들 마음에 쏙 들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을 키우고 깡을 좀 키워야 된다. 근데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그렇게 평상시에 서민대중이나 각종 그런 NGO 또는 꼭 NGO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런 당 안팎의 그런 서민들 일반 시민들하고 자주 호흡하고 그러면 깡이 저는 커질 거라 생각해요. 감도 잡히고. 근데 본인들부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정부 여당한테 이거 우리가 괜히 우리가 발목 잡혔다라는 지적받느니 차라리 해줘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정치는 타협이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치가 타협인 건 맞죠. 기본적으로. 근데 주고받는 타협이라 그랬지 누가 다 내주는 타협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회자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지금 아니 뭐 야당과 강당은 갑자기 좀 협상 국면에서는 조금 뒷골을 내리시니까 더 세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정청래 의원은 너무 SNS만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더 못해서 좀 한이다. SNS도 다 국민들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SNS를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 못 만나는데 SNS에서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 만나거든요. 댓글도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라 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그 SNS를 하지 않고 정청래 의원은 맨날 SNS만 보고 있다. 아니 그러면 SNS를 저한테 보지 말라고 그러면 본인들은 오프라인에서 많은 국민들을 또 만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NS에 흐르는 이 민심이 물론 국민들의 전체 100%의 민심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할 사항이고 저는 참고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겠다 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NS 여론이 상대적으로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론이 야당에게는 가장 더 오히려 친화적인 것이니까 그 여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건 지금의 야당 포지션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앉은 걸 우리 사회자께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 SNS에서 우리 편인 것처럼 막 트윗을 해요. 근데 사실은 분열 공작을 하는 알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정청래 트윗에 대해서 좋아요 뭐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거에 공신력을 얻어가지고 결정적일 때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바 분석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보여요. 이제 국정원 알바나 새누리당 알바 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잘했다고 볼 수가 있냐 하고 분위기를 또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한 거에 대해서도? 잘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신나게 하거든요. 제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익명성이 보장 안 되고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데 트위터는 익명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트위터를 하시게 될 텐데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와이로님이랑 몇 분이 그 의원님이 그걸 올 CMS를 안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나빠라 했어요. 나가실 때 한 달에 11,000원씩만 해주세요.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확실하지. 근데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굉장히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상당히 그것을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국회 오신 후로는 가난한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제 이름이 정청래잖아요. 그러니까 청정국회의원. 그러니까
가난하고 네. 이렇게 뭐 기업인들하고는 뭐 술도 거의 그래서 이거 아까 읽어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기업가들하고는 술도 잘 안 먹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주로 예. 동네에서 보면 서민들하고 맨날 술 먹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하고. 예. 그분들은 뭐 거의 돈도 없는데. 아 그래도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근데 그분들이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10만 원 후원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세액공제 제도. 오늘이 25일이잖아요. 이건 합법정치자금 후원이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개미군단들. 정청래 의원님하고 친한 박원석 의원이 1등이 되었대요. 정의당인데. 거기는 네. 지난번에 네. 철도 파업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박원석 의원이 일을 했어요. 아, 철도 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특위 위원장이었어요. 정의당.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거 이제 하면서 철도 노조원들이 10만 원씩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1등이 되고. 네. 의원님 안행이는 근데 별로 그런 데가 없죠. 없어요. 안행이는 없어요. 주로 네. 공무원들은 잘 보내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못 보내게 돼 있고. 공무원은 세액공제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못 보내게 돼 있어요. 아예 안 돼요. 정치인 후원금 안 돼요. 아, 이게 세액공제는 안 됐었나요? 공무원들은 못 하게 돼 아직도 있어요. 헷갈리네. 이런 건 해도 될 것 같은데 10만 원. 네, 어차피 세금 국민 한 사람 하는 건데. 예. 네. 문희정 아나운서님. 자, 그럼 오늘 대파터.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파터. 네, 네. 자, 정책래 의원님은 11,000원 우리 CMS 가입하고 아나운서님은 1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네. 후원하고. 바로 이거잖아요. 파터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주시라니까. 이 야당은 그 파트를 못 하냐고요. 계속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알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은 500만 원 이내입니다.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내는 익명 후원할 수 있고, 기부금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오케이. 예,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거고,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하는 소득 기준을 따지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정책론이 후원해 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걸 이걸 왜 안 읽는 거예요? 아,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30-2-041088. 제가 좀 이따 중전마마님이 하나 찍어서 올릴게요. 뭐 이런 건 합법적인 거니까. 잠깐만.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청량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은행 1005 예. 302-041088 예. 입니다. 좀 이따 사진 찍어서 이거를 올릴게요. 이렇게 방송에서 뻔뻔하게 예. 계좌번호를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런 소액다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엉뚱한데 돈 받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세요. 네. 오히려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왜냐하면 검은 돈을 받으면 검은 정치를 해.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돈을 받아야 깨끗한 정치를 하죠. 국민TV 청취자를 받으면 바로 국민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의 정치, 국민의 정치.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나왔잖아. 네. 또 총알이 있어야 돼. 이런 후원.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죠. 뭐 합법적 범위 내에서 네. 일종의 경비가 필요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민TV 조합원들하고 참여연대 회원들도 굉장히 서로 친해지셨어요. 그래갖고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민TV 조합원 되고 국민TV 조합원들은 또 참여연대 회원들. 근데 이제 지금 후원 이게 얘기했잖아요. 네. 분명히 뭐 다른 댓글은 없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댓글이 분명 있어요. 아, 왜요? 그 댓글도 네.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투명한 후원은 오히려 왜냐면 강요받아야 되잖아요. 야당 국회의원 한 게 뭐 있다고. 무슨 면목으로 이런 걸 얘기하냐. 이런 댓글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심정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가자동 특파원님이 정 의원님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역시. 아니 오늘은 제가 좀 따질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지금부터는 한번 진짜 조용히 있어요. 지금부터 의원님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십시오. 네. 일단 끝나고 1층 카페에 조합원들이 있다고 내려오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잠시 들리시죠? 네. 예, 커피도 주신다고. 네. 예. 다시 이제 지금 58분까지. 질문을 하셔야지, 아니, 사회자가. 6분 남았으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정책하고 하셔야 공약. 예. 질문을 해주세요.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은 높습니까? 정권 탈환할 자신 있으세요, 진짜로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우리 당을 아까 얘기했던, 지방을 배려하는 전국정당, 그다음에 SNS 열린정당이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저는, SNS 위원회를 만들고 싶어요. SNS 위원회? 네, 그래서 열린정당 이걸 하고 SNS 싶어요. 위원회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문용식 선배님이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선 캠프 있잖아요. 문재인 선대위에 SNS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문용식 선배가 한 거 뭐였죠?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문용식 선배가 한 거 뭐였죠? 그는 후보 경선할 때 했던 거고, 그래요? 정작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SNS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네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SNS 영향력 지수 1위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3,800만 지금 패친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오바마 페이스북에 자주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도 재선을 한 것도 SNS 전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멘션이나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을 쪽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요. 예. 그래서 4개 팀을 짰어요. 그래서 공격조, 방어조, 정책 홍보조 이게 등등을 만들어서 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 240만 명이 SNS 상을 누비고 오프라인 누비는데 예. 공화당 후보가 이길 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프레임 전쟁이에요. 예. 이 오바마 이 자원봉사단들이. 예. 그래서 롬니는 부자편, 오바마는 서민편. 롬니는 부자편, 오바마는 서민편. 그래서 1번 부자, 2번 서민. 그렇죠. 1번 전쟁, 2번 평화.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을 했고요. 예. 예.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줄리어스 라이프, 줄리아의 인생. 그래서 생애 맞춤형 복지. 예. 오바마가 되면 줄리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 어떠한 복지 혜택이 있다. 이건 정책 홍보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줄리아의 인생을 모델을 해놓고 그 생애 주기별 복지 오바마가 되면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하는 정책 홍보를 한 거예요. 240만 명이. 와. 그래서 이것을 모방한 것이 우리는 못했고 저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한 게 시발단인 거예요. 시발단. 그건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불법을 한 오바마는 합법으로 한 거고. 그렇죠. 새누리당 돈을 불법으로 안 돈으로 주고 하고. 안 받으면 이거는 합법인 거죠. 예. 물론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SNS 자원봉사 이런 예. 게 없으면 저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권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야 되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는 힘있게 하겠다. 라는 거죠. 네. 여기 방금 지금 바로 저기 출마 선언문 올려주셨네요. 전무님께서 감동치네 잠깐 읽어봤는데요. 좀 이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 하고요. 출마 선언문이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88년도에 전대협 교통특위위원장님이셨나요? 저는 조국통일특별위원장. 88년도에. 네, 88년도.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있던 해고요. 그래서 제 남북 공동올림픽 주창하시고 특별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도 근데 하도 하구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그 삭발하고 흰수공화 입고 다니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88 공동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조국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럼 그때 건대 총학생장을 하면서 겸임했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총학생회장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만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위원장으로 올라갔군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갔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때 88년도에 이제 통일운동 원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출사표 던지시고 이번 출사표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교통특위장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통일에 대한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결혼식 주례도 평양에 갔다 오셨던 문규현 신부로 주례 선생님을 모셨고 문규현 신부님, 아들을 부를 때마다 통일을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애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름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한백. 그 마음 한결 같아라 한결. 한백이 한결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서 있어라. 그래서 한솔. 아들만 셋인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결같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모 탤런트 대한민국 만세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서 그랬고 저는 그래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북한 통일정책학과를 그래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남북관계 이야기 오늘 많이 못했는데 늘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의 조국 통일에 저는 대한 사실은 제가 가장 공부가 많이 돼 있고 또 가장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남북관계 통일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정동영 의원님 이야기도 좀 하고 통일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문강님께서 멀리 가지 마세요. 이런 멘트는 마이크 가까이 하지 마세요. 깜놀, 죄송합니다. 지금 정정래 의원님, 역시 담배를 좋아하시네요. 답답하시겠죠. 여러 가지 담배 피러 가셨어요. 허수 이모님께서 오늘 정말 가치 있는 방송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벌어가는 마음입니다. 정청래, 정동영 화이팅.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일단 남는 것 같고 정동영 전 의원님은 탈당하시는 것 같네요. 행진 유수님, 행운 유수구나. 가는 구름 흐르는 물. 제가 멀리서 보고 나갈 진짜 안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행운 유수님께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권이 불가능합니다. 구성원 중 6할 이상 새누리가 더 올리는 분들. 새정치연합에 대한 희망은 접었어요. 새로운 개혁 진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바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다 가야 된다. 새정치연합은 문 닫아야 된다. 또는 새정치연합만이 정권교체였으니까 거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진보정당을 지금 주창하신 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의당도 있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남아가지고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 플러스 알파로 정권교체를 꼭 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도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어쨌든 범야권의 시민들이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들어오셨고요. 5시부터 지역구 행사가 있으신데도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생방송 청취자들, 나중에 팟캐스트 청취자들 배려해 주신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 코버디스 한 장면, 독재자 네로 시대 로마 시인의 불타는 장면, 이런 것도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이 거의 독재 정권 모습을 하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올려주신 것 같네요. 그쵸? 예. 제가 오늘 국민TV 오기 전에 YTN 갔다 왔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 야당을 정말 어떻게 하면 야당을 야당되게 만들 것이냐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새누리민주연합이라고 저도 요즘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열심히 오래간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근데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YTN의 그 조윤아 전 부사장 관련해서 대한항공, 이게 국토부가 사실상 완전 봐주기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새로운 또 문제제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평소에도 특혜를 많이 받는다. 대한항공에 국토부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갈 때 업그레이드, 자세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뭐 유럽 갈 때 한 20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그걸 다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도와주고 의존하면 사실 관리, 감독,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나가는 전화 자체를 그걸 당연히 국토부 간부가 해야 되는데,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조사받으러 간다, 이렇게 입을 봉하고 말을 맞출, 회유하고 협박할 시간을 다 보장해 준 거죠. 심지어 옆자리에 앉혔잖아요. 의원님 잠시 지역구 행사 가셔야 네. 안내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 참여연대에서 상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간부들을 네. 그 조연아 피해자 네. 들 조사하는데 대한항공 간부를 옆에 앉혔다니까요. 국토부에서요. 너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옆에 간부를 앉혀놔요. 그래서 세상에. 그걸 또 칼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칼피아. 네. 예. 네. 그리고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네.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한 네. 200, 300 유럽 나갈 때 200에서 230 더 든대요. 네. 업그레이드 해주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특혜로 네. 그냥 무료로 해준 게, 또 지난 9월에 새정치위원장 강동원 의원이 하나 적발한 게 있고, 네. 또 최근에 참여연대 제보된 게 왔는데, 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예. 해준다고? 예. 230만 원짜리 자석을 그냥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항공은 감사도 잘 안 받아요. 근데 비행기 훨씬 적은 아시아나는 감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그런 항공 감독관이 16명 있는데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많이. 이 피아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저희 안행위에서 제가 통과시킨 법 하나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관피아 방지법입니다. 네. 그래서
취업 기간을 2년 동안 못하는 거에 대해서 3년 동안 연장했고 고위공직자 이제 고공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다 유사 기관이나 단체로 가요. 예. 그래서 유사 기관 및 단체에 3년 동안 못 간다. 3년 후에 가더라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취업 심사를 받은 내용을 10년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조계, 전관예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재산 공개 대상, 다시 말해서 검사장급과 법원장급 2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3년 동안 취업을 못 가요. 유사 기관 단체, 그러니까 대형 로펌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년 동안 공개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센 법이에요. 예. 센 법인데 기자들도 별로 주목을 안 했죠. 예. 근데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행이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예. 경찰이 이제 경찰청장이 치안 총감이고 예. 그 밑에 5명이 치안 정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청장, 경기청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경찰대학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제 앞으로 못 가요. 도로교통공단이 대부분 보니까 경찰 출신들이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현재도 경찰 예. 출신이 있고 예. 부산청장 출신이 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직자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 불만이 예. 쌓여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많이 공무원들이 현 정권에 많이 예.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정권의 위기의식을 많이 예. 느끼고 있죠. 이렇게 대화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막 자기가 정해놓고 무조건 뭐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식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열받는데 점점점님이 정책내 의원님 후원했습니다. 원내대표 꼭 도전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유쾌한 정책내 의원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예. 지금 상태에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최고위원이 최고에 대해서 당대표. 대표가 되겠다.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오늘 후원자가 몇 명 확보됐는데요. 문희정 아나운서님도 했죠. 점점점님도 했죠. 예. 그 좀 이따 지역구 행사 5시부터인데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어떤 행사 하시라고요? 지역구 민원이 있는데 제가 예. 그걸 좀 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감사패 주시겠다고 예. 지금 한 100여 분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공원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되게 잘하신 것 같던데. 이제 녹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죠.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경의선 철길. 예. 지금 동교동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철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는 그것 때문에 매연 소음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게 원래는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가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지하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차가 이제 기차가 2개가 지나가요. 예. 그럼 그 위에 땅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국유지거든요. 예. 철도시설관리공단. 그게 7.4km인데 그걸 공원화하는 것을 제가 했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17대 국회 때는 가장 큰 업적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도 좋아지고 집값이 오른 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5억짜리 집이 막 20억 이렇게 됐어요. 그 철길 예. 주변으로 다 공원이 되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 파크 같은 게 생기는데 예. 그게 이제 가자역까지가 지하고 가자역부터는 지상 구간이니까 거기는 공원화가 안 됐어요. 2km 구간이. 근데 이번에 그걸 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상 부분이니까 옆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부분을 이제 2km를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를 50억 네네네 확보를 했죠.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50억인가 20억인가 하여튼 국비를 환경 파괴가 네. 심하니까 더 많은 네. 녹지와 더 많은 숲과 더 많은 나무, 더 많은 공원이 필요합니다. 네.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쉴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한국 사람들. 근데 제 자랑질 하나 하면 총선 때 공약했던 거 있잖아요. 거의 다 지켜버렸어요 지금. 아 벌써요? 벌써 해버려가지고 새로운 공약을 개발해서 다시 한 1년 동안 또 해야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화이팅 하면서 정동영 의원님 화이팅 하는 의원님은 의원님은 새정치민주로 남아서 전공기체 기반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동영 전 의원님은 지금 거의 탈당으로 기울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의장이랑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최근에는 예, 저한테는 뭐 연락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정청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그런 걸 상의해봤자 좀 불편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단 한 통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당 안에서 당의 개조, 당의 재건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그 목표지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가 가고 또 새롭게 뭐 국민 모임인가 하시는 분 명진 스님, 그렇죠. 뭐 함세훈 신부 이런 분들 보니까 또 괜찮은 분들이고 명진 스님, 정정 감독님, 이수호 전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님. 제가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하시는 그분들이 또 하는 취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에서도 뭐 갑자기 다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진보 대중운동이 생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당은 당대로 당개혁운동, 당 재건운동을 하고 또 밖에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해서 나중에 대동단결 하면 그러니까 되겠죠. 어떻게든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밖에 사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또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합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쉬는 시간에 우리 의원님 담배 한 대 태우러 가셨다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건 의원님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야성을 지켜주시기 위한 바람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담배 잘 안 끊어지세요? 참조하겠습니다. 참 좀 해주세요. 뭐 우리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통일 한반도 평 이야기 했는데 정말 안 풀리잖아요. 정말 이명박 박근혜 7년 동안 완전 후퇴 거듭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그래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뭐 있는 데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24,000명 정도 되는데요. 북한에 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 뭐 북한 이런 걸 떠나서 인도적 같은 핏줄로서 인도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10만 명이 내려와서 한강에 텐트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10만이 아니라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남쪽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퍼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어떤 마을에 100가구가 있어요. 근데 한 집만 곳간에 쌀이 그득하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요. 그럼 이분들이 꽃갱이 들고 낫들고 그 부잣집을 담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터민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더 심각한 것이 북한의 영유아예요. 영유아의 25%가 영양결핍인데 우리 그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중학생이 있잖아요. 평균 신장과 키는 한 19cm, 몸무게는 한 20kg.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엠네스티 이런 데서 발표한 것만 25% 영유아 영양실조인데 이거는 정말 모든 걸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 지원법 요것만 제가 따로 떼서 법을 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축구공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바람을 빼는 것은 망치로 때리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딱 찔러야 돼.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팽팽한 남북 긴장 관계는 영유아 지원법 이것은 누구나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부에서도 국정원에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최소한 의약품, 뭐 우유 이런 것은 무슨 핵무기 만든다, 뭐 무기 만든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그나마 이어주는 소중한 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 우리 지역구에서 예전에 우리 합정도 홈플러스 저지투쟁도 같이 해주시고 중소상공인법도 가끔 내시던데 보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통신비 관련 법도 하나 냈던 거 단통법 개정안도 낸 것 같던데 보니까요.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19대 들어서 법을 많이 내고 많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 출석률 거의 100%. 아니 한 번 여당 단독으로 들어갈 때만 빼놓고는 다 100%.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올라와서 출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한 8가지 종목으로. 그래서 한 20명 정도인가 뭐 상을 줘요. 상금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매년 제가 뽑히고 있죠. 상금 얼마예요? 400만 원. 우수원상. 400만 원.
와, 갑자기. 앞으로 그런 거 생기면 국민TV 조금 시원하고. 연락 왔어요. 또 이번에도, 국회 사무처 선정 우수원으로 됐다고. 예. 좋습니다. 그럼 국민TV 좀 후원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확실히 여기 이제 우리 댓글의 평가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의원님은 야성은 확실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지키는 의원님이다 보니까.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특히 지역구에 저는 이제 제가 놀란 건 지역구에 우리 중수상관의 서민들하고 아주 스스럼없이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이제 합정동 플러스 저지 투쟁 때 정말 감동적으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NGO에서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정치 투쟁, 야성 뭐 이런 것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기본기인 의정활동이 부실하거나 지역구 활동이 부실하면 공허한 목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성 회복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기본 생활이 돼야 되고 그걸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댓글을 다 종합해보면 어쨌든 이 박근혜 정권의 퇴행과 이 악행 어떻게 저지하고 대응하고 막을 것이냐 이 제일 많거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보면 그거 많잖아요. 명구 박퇴? 그러니까 이명박 아저씨는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은 언젠가 퇴진해다 이런 분들이 많던데 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분에 대한 평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이제 트위터에 구호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정윤회 파동도 그렇고 이 정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 정권이 아닌 지 오래됐지만 더더욱이 정상적 정권이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저는 통진당 해산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마틴 리뮬러 목사가 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란 시인데 이런 거죠. 나치가 공산당원을 잡아갔을 때 가만히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나는 3인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그리고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런데 나를 잡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 항해해 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야당 탄압으로 이제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위기이고 이럴 때 정말 야성을 회복하고 결기 있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최근에 가장 극악스러운 예가 사실 이명박 정권도 그렇게 나쁜 일만 했는데 민변 변호사들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7명을 기소하고 징계는 더 그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징계 신청은. 그것도 변협에. 같은 변호사협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이 네 번째 정당 해산이거든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번째가 5.16 쿠데타 이후에 정당 해산, 그리고 유신헌법 선포로 정당 해산, 그리고 신군부 전두환 등 12.12 쿠데타로 정당 해산.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인데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다 불법적이고 이번엔 합법을 가장한 사실은 합법 쿠데타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헌정사상 4번의 정당 해산 중에서 박씨 부녀가 3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래 아마. 겁나서. 근데 눈 지껏 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이런 식이잖아요. 뭐 올해 안에 뭐 해 하고 여당 불러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그런데 이게 결코 김영삼 정권이 조종이 울렸던 것이 새벽에 국회의원들 다 불러서 몰래 노동법 날치기를 한 것이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김영삼 정권의 몰락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무리수 강수가 결코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심지어는 의원직 상실은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서서 싸우시고 1호의 자리도 마련하신 거로 들었는데 해산된 날인가? 해산된 다음 날인가? 이상규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정 의원님 나 춥고 배고픈데 소주 한 잔 사줘요. 그래서 망원동을 오시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랄 걸 들었어요. 이제 항의 집회하고 해산된 날 그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차단돼 있더래요. 보좌관들이 이렇게 방키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정지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로 가가지고 마스터키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해산되고 나서 집회를 끝나고 국회를 이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야멸찬가. 이 정권이. 정말 눈물 나더라고. 짐 챙겨서. 일주일 동안 여유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정작 보좌관들, 국회의원, 이상규 의원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단돼가지고. 참, 굉장히 비열하고. 지금 너무나 이것은 비인간적이잖아요. 비열하고 반인간적인 정권이죠. 아니, 지금 또 웃긴 게 박근혜는 온 국민이 예를 들면 저 쌍용자동차나 C&M 이런 사태에 가슴 아프고 심지어 연예인인 이효리 씨도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겠다 이러고 또 조현아 사태에 대해서도 엄청 분노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왜 무슨 진보당에서 하는 잘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진보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균형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석기 사건 때도 그렇고 저는 진보당 정치 노선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런 것처럼 이 통진당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볼테르가 돼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겠다. 더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의원님 편안하게 출사표로 다시 한번 어떻게 진날 야성을 해보갈 것인지. 근데, 1시간 넘게 이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너도 때가 되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저의 진정성이 눈금으로 저울질 당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묘하게 수용해야 되겠다. 교묘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거나 최고위원이 나온 만큼 꼭 당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은 대구를 갑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님들 만나고 이렇게 틈틈이 하는데 제가 유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카톡 이런 걸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과 1대1로 대화를 해요. 실시간으로. 보좌관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님들 굉장히 특이하게, 뭐랄까, 좀 생경하다고 그럴까? 직접 대화를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KTX 타고 내려갈 때 항상 카톡 하죠.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공약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해라 하는 부분도 성남 모 이재명 시장한테 모 시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청래 계보들이 뭉치면 이제 다른 의미의 좋은 의미의 의견 그룹, 야성 그룹 지지가 확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보니까. 더 세졌어요. 예전에는 정 의원님이 더 센 건 알았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명계남 모 선생께서, 모 명계남 선생께서 최고위원 나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야, 요즘 정청래, 이재명, 니네 잘나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르고, 정청래 너는 그래도 정치인이 좀 오래 했다고 좀 생각하면서 하더라. 너 생각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세게 해라. 농담처럼. 아이고,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아쉬운데. 의원님 출사표를 영어로 번역돼 주셨어요. 우리 조합원님이. 대단하죠? 그렇습니까? 좀 이따 영어로 해서 영어 트윗으로 한번 알리세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정치인 되셔야 되니까. 조국 통일이라 밑거름 되시려면.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만천원 CMS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진짜 짧게 인사, 우리 정겹게 인사해 주십시오.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만 15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